여보, 우리 드디어 아이 가졌어. 정말이야? 선영아, 우리 가정의 빛이 찾아왔어. 팔자 더러워졌다. 돈도 없는 주제에 애까지? 어머니, 이 아이는 축복이에요. 축복? 내 인생 망치는 족쇄지.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제 기쁨이 조롱으로 바뀌어야 하나요? 내 팔자 오늘부로 완전히 꼬였어. 그래도 난 아이를 지켜낼 거예요. 선영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 갈등의 불씨가 타오른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강북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길에 새벽 5시 반의 알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김선영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32살의 그녀에게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부엌에서 선영은 쌀을 씻으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시어머니 박정숙과 남편 박진수의 아침을 차려야 하니까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남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김치찌개라도 끓여야겠다고 생각하며 선영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켭니다. 또 김치찌개야? 거실에서 일어난 시어머니 정숙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옵니다. 62살의 정숙은 아침부터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부엌을 들여다봅니다. 회색 파마 머리를 대충 빗어 넘긴 모습에서 하루의 시작부터 기분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에 있는 재료가 이것뿐이라서요. 오늘 장 보고 와서 내일은 다른 걸 해드릴게요. 선영의 정중한 대답에도 정숙은 혀를 찼습니다. 장을 보러 간다고? 돈이 어디 있다고 맨날 장 보러 다니냐? 서울살이도 빠듯한데 내가 우리 집에 와서 더 힘들어졌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선영의 가슴은 답답해집니다. 결혼하고 나서 3년 동안 매일 듣는 소리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김치찌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더 알뜰히 살림하겠습니다. 정숙은 콧방귀를 뀌며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텔레비전을 틀고 아침 뉴스를 보면서도 입에서는 불평이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 집만 이 모양이야. 학원 강사라고 해봐야 용돈 벌이나 하는 주제에 말이야. 선영은 부엌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근처 영어학원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비록 월급이 많지 않지만 그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그저 푼돈벌이로만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오전 8시 남편 박진수가 양복 차림으로 현관문을 나섭니다. 35살의 진수는 강남구에 있는 중소제조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을 오가며 출퇴근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보, 조심히 다녀와. 점심 챙겨놨으니까 까먹지 말고 가져가. 선영이 도시락을 건네주자 진수는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도 잠깐 정숙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진수야, 언제까지 그런 회사에 다닐 거냐? 동네 애들은 벌써 다 집도 사고 차도 바꿨는데 너만 그 모양이야. 진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아침부터 어머니의 핀잔을 들으니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벌써 몇 년째 같은 소리야. 나이 35이 되도록 이 모양이니 답답해서 어떻게 살겠니? 진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선영은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시어머니는 늘 불만만 표현하는 걸까요? 오전 10시 선영도 학원으로 출근합니다. 버스를 타고 10분 거리에 있는 미래영어학원에서 그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는 아이들을 보면 선영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과 생활의 무게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녁 8시 진수가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옵니다. 오늘도 야근을 하고 온 탓에 얼굴이 퀭하니 빠져 있었습니다. 좁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그의 모습에서 하루의 피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씻고 나서 밥 먹자. 선영이 다가가 진수의 어깨를 주무르자 그제야 진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이 작은 스킨십만으로도 하루의 스트레스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오늘도 힘들었지? 괜찮아. 우리 서로 힘내자. 하지만 그 따뜻한 분위기도 잠깐 정숙이 거실로 나오며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집니다. 진수야, 너도 참 답답하다. 언제까지 그런 회사에서 고생할 거니? 다른 애들은 벌써 집도 사고 차도 바꾸는데. 또다시 시작된 정숙의 잔소리에 진수는 묵묵히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핀잔에 익숙해진 그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는 것이 상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작은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의 표정은 각기 달랐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반찬을 올리며 진수는 묵묵히 밥을 먹고 정숙은 여전히 불만에 가득 찬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밤 11시 마침내 하루가 끝나갈 무렵입니다. 선영은 설거지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집들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이어가야 할까요? 언제쯤 진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선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이상하게 무겁고 속이 미식거렸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다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언제부터인지 살이 조금 오른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선영은 자신의 배를 만져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생리가 늦어지고 있었는데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이 미묘한 변화들이 뭔가 다른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학원에 출근하는 길, 선영은 약국에 들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적으로도 빠듯한 상황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임신 테스트기 하나 주세요. 약사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선영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약사는 익숙한 표정으로 테스트기를 건네주며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학원 화장실에서 선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몇 분을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타난 결과 2줄. 정말이야? 선영은 테스트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2줄이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선영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따라 읽는 소리도 멀게만 들렸습니다. 진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한 학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선생님이 조금 피곤해서 그래. 계속 공부하자. 하루 종일 선영은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퇴근길에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진수는 기뻐할까요? 시어머니는 또 어떤 말을 할까요? 저녁 8시, 평소와 다름없이 진수가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 씻고 와서 밥 먹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정숙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후 선영은 용기를 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진수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응?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진수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선영의 분위기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가졌어.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눈을 깜빡이며 선영의 말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몇 초 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야?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수는 테스트기를 보고 또 선영의 배를 바라보며 벅찬 감정에 겨워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수는 선영을 꼭 안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찾아온 소중한 소식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아이가 생긴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목소리를 높이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시끄러워? 밤늦게까지 뭐 하는 거야? 진수와 선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이 소식을 지금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어머니, 사실 저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은 팔짱을 끼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기다렸습니다. 저희 아이를 가졌습니다. 순간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뻐할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정숙은 비웃듯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지금 상황에? 어머니, 저희도 놀랐지만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진수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정숙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팔자 더러워졌구나. 돈도 없는 집구석에 애까지 낳겠다니 내 인생 꼬였다. 정숙의 말에 선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진수도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은 너무하세요. 저희 아이인데요. 너희 아이, 그 애를 누가 키울 건데? 돈은 누가 벌고? 내가 지금 받는 월급으로 애까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정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들먹이며 두 사람을 압박했습니다. 선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계속 일할 거고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좁은 집에서 애까지 키우겠다고? 정말 철이 없구나. 정숙은 혀를 차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겨진 진수와 선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바꾸실 거야. 진수가 선영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지만 선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이의 존재를 축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기쁨과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기쁨보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의 반대와 경제적인 현실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정숙의 반대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더 큰 음모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며칠이 지나도 정숙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선영이 입덧으로 고생하며 아침을 준비해도 진수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도우려 해도 정숙의 눈총은 여전했습니다. 임신했다고 공주병 걸렸나? 밥도 제대로 못 차리면서. 선영이 입덧 때문에 부엌에서 구역질하는 모습을 본 정숙의 말이었습니다. 선영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구박에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진수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아내와 뱃속 아이를 생각하면 기뻤지만 어머니의 반대와 경제적인 부담을 생각하면 답답했습니다. 동료들이 점심시간에 나누는 육아 이야기도 부담스럽게만 들렸습니다. 박 대리, 요즘 무슨 고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과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린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선영은 몸의 변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부인과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할 때였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에 가보자. 아기 상태도 확인하고 정확한 주수도 알아봐야 해. 진수도 선영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직장에서 반차를 내고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대학병원 산부인과는 임신부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선영과 진수는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는 다른 부부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김선영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선영과 진수는 손을 잡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친근한 미소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침대에 누워주세요. 선영이 검사대에 눕자 의사가 초음파 기계를 준비했습니다. 차가운 제리배에 발라지고 초음파 탐촉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기가 보이시죠? 모니터에 나타난 작은 점 같은 모습. 그것이 바로 그들의 아기였습니다. 진수는 감동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영도 모니터를 바라보며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심장 소리도 들어보실까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작지만 힘찬 심장 박동 소리. 쿵쿵쿵 하는 그 소리는 새로운 생명의 증거였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재 임신 8주 정도 되었네요. 아기 상태는 양호합니다. 축하드려요.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순수한 기쁨에 빠져들었습니다. 초음파 사진 몇 장 뽑아드릴게요. 첫 아기 사진이니까 소중히 간직하세요. 의사가 건네준 초음파 사진을 받아든 선영은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비록 흑백 사진이고 무엇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야. 진수도 사진을 들여다보며 감격했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실감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선영은 초음파 사진을 소중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진 뒷면에
뭔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선영이 사진을 뒤집어 보니 낯선 문서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주는 안내 서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굵은 글씨로 쓰여진 제목을 보는 순간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산 계약서. 진수도 그 문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왜 이런 문서를 사진 사이에 끼워 넣은 걸까요? 두 사람은 당황한 채로 문서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계약서에는 여러 조항들이 적혀 있었지만 아직 서명이나 날인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뭐야? 누가 이런 걸?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도 마찬가지로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이런 문서를 발견하다니 너무나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선영의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할 리는 없을 거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며 느꼈던 행복감은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계약서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보, 일단 집에 가서 이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자. 뭔가 오해일 수도 있어. 진수가 선영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왠지 두 사람의 눈에는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이런 시간에? 정숙이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선영과 진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저희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정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가를 알아채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에? 뭐하러? 아기 상태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초음파도 찍고요. 선영이 초음파 사진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혹시 이 계약서와 정숙이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과 진수는 방에서 그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이런 문서를 준비했을까요? 여보, 내일 다시 병원에 가서 물어보자.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야.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설마 정말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문서를 준비한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던 탓에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그 이상한 계약서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진수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표정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여보, 오늘 학원 끝나고 다시 병원에 가자. 이 문서에 대해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선영이 계약서를 다시 한번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밤새 몇 번을 들여다봐도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계약 조항 중에 구체적인 금액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해.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야. 하지만 진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과 진수의 눈에는 시어머니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요즘 너희 둘이 수군수군 거리는 게 뭐야?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정숙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그냥 아기 일로 상의하는 거예요. 아기 일이라고? 아직도 그 생각을 못 버렸나? 현실을 좀 봐라. 돈도 없으면서 무슨 아기야. 정숙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더 신경질적으로 들렸습니다. 마치 뭔가 조급해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학원에 출근한 선영은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외우는 동안에도 자꾸만 그 계약서가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그런 문서를 준비한 걸까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동료 교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오후 5시 퇴근한 선영은 약속대로 진수와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와 같은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진이 아니라 어제 받은 이상한 문서에 대해 문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초음파 검사를 받았던 김선영입니다. 문의드릴 게 있어서 왔는데요. 접수 간호사는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선영은 어제 받은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초음파 사진을 받았는데 이런 문서가 함께 끼워져 있었어요. 혹시 병원에서 주신 건가요? 간호사는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종류의 문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상하네요. 누가 끼워 넣은 걸까요? 간호사의 말에 선영과 진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역시 병원에서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일을 한 걸까요? 혹시 어제 저희가 검사받을 때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진수가 물었지만 간호사도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제는 환자들이 많았고 대기실도 복잡했기 때문에 누군가 접근했다 해도 눈치채기 어려웠을 거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두 사람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원에서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누가 의도적으로 이런 문서를 끼워 넣은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미리 병원에 가서 뭔가를 준비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숙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선영이 저녁을 차리는데 오늘은 왜 정숙이 직접 하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선영이 다가가자 정숙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다. 너는 몸 상태도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쉬어라. 평소와 다른 정숙의 태도에 선영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언제부터 시어머니가 이렇게 배려심을 보인 적이 있었나요? 저녁 식사 시간 정숙은 계속해서 선영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선영아, 몸은 어때? 입덧은 심하고? 아직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래. 근데 말이야, 요즘 주변에서 임신한 여자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정숙의 말에는 어딘지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젓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형편에는 아이 키우기가 정말 어려워. 병원비, 분유값, 기저귀값. 생각해봐라.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 진수가 어머니를 제지하려 했지만 정숙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말이야. 그 순간 선영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정숙이 그 계약서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어머니, 혹시 어제 저희가 병원에 간다는 걸 아셨나요? 선영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뭘?
뭘 알았다는 거야? 어제 병원에서 이상한 문서를 받았거든요. 혹시 어머니께서 선영이 계약서를 꺼내 보이자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대체 뭐야? 나한테 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야? 하지만 정숙의 반응은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진짜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급격하게 반응하지 않을 텐데요. 어머니, 혹시 정말로 진수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 정숙이 식탁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나보고 뭐라는 거야?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과 진수는 정숙이 방으로 들어간 후 계약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계약서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힌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그 번호를 자세히 보니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여보, 이 번호. 혹시 어머니 핸드폰 번호 아니야? 진수가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의 연락처와 비교해 봤습니다. 마지막 네 자리가 똑같았습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숙이 이 모든 일의 배우였습니다. 계약서에서 정숙의 연락처를 발견한 순간 선영과 진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며느리의 유산을 계획하고 있었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어머니가 한 일이야?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뱃속 아이에 대한 보호 본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진수는 충격으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며느리와 손자를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어머니를 제대로 말리지 못해서. 아니야, 여보.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누가 이런 일을 예상이나 했겠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와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전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영과 진수는 정숙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고 정숙도 그들의 시선을 느끼고 있는 듯 불편해했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뭔가 할 말이 있으면 해봐. 정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계약서를 본 후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제 받은 그 계약서, 정말 어머니가 준비하신 건가요? 정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또 그 소리야? 내가 몇 번을 아니라고 했는데 왜 자꾸 의심해? 하지만 진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계약서에 어머니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진수가 계약서를 펼쳐 보이자 정숙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다가 억지로 변명했습니다. 그건 우연이야. 번호가 비슷한 게 뭐가 이상해. 세상에 같은 번호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그 변명은 너무나 궁색했습니다. 선영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순간 정숙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했어.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정숙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선영과 진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괜히 애 낳아 고생할 바엔 차라리 돈이 낫지 않겠어? 내 팔자 더는 꼬이지 말라고 한 거야. 정숙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집 형편이 어떤데 애까지 키우겠다는 거야? 병원비, 분유값, 기저귀값. 생각해봐라.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 진수는 분노로 주먹을 떨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그건 저희 아이예요. 어머니 손자라고요. 손자? 웃기지 마라. 그 애가 태어나 봐야 가난뱅이 될 뿐이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그 애한테도 좋은 일이야. 정숙의 말에 선영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할머니가 될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제 아이는 제 전부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키울 거예요. 내 전부라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현실을 봐라, 현실을. 정숙과 선영 사이의 갈등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진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날 진수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밖으로 나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진수는 복잡한 심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그들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진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선영은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고 정숙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진수가 방으로 들어가자 선영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어머니가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어머니를 설득해 볼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하지만 진수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완고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않은 채 식사를 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식탁을 지배했습니다. 밤이 되어 정숙이 먼저 방으로 들어간 후 선영과 진수는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뭔가 결정을 해야 해. 그래, 여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두 사람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정숙의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조용한 밤이라 어느 정도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 오전에 가능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선영과 진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정숙이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병원과 관련된 통화인 건 아닐까요? 여보, 설마 어머니가 정말로.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정숙이 몰래 병원에 전화를 걸어 유산 수술 날짜를 잡으려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선영은 정숙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에 잠이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평소 이런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일찍 움직이는 걸까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정숙이 전화기를 손에 들고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에 가능하다고 했죠. 본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선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숙이 정말로 몰래 병원에 전화를 걸어 유산 수술 스케줄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선영의 동의 없이 말입니다. 선영은 급하게 방으로 돌아가 진수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큰일 났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잠에서 깬 진수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들은 정숙의 전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병원에 전화해서 오늘 오전에 수술 예약을 잡으셨어. 그것도 내 동의 없이. 진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어?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오전 10시에 병원에 간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이미 예약까지 잡혀 있는 상황에서 정숙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여보, 우리 집을 나가자. 선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을 나간다고? 갑자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같이 살아요? 어머니는 우리 아이를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선영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나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여보, 그래도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잖아.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어머니는 이미 결심을 하셨어요. 우리가 설득해봐도 소용없을 거예요. 두 사람이 고민하고 있을 때 정숙이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치고는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진수가 물었지만 정숙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볼 일이 좀 있어서.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선영과 진수는 정숙이 어디로 가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간단히 아침을 먹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나 다녀올게. 점심때쯤 들어올 거야. 정숙이 집을 나선 후 선영과 진수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는 없었지만 당분간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여보,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우리 아이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 두 사람은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진수는 회사에 연락해서 며칠 휴가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당분간은 모텔에서 지내면서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오전 9시 정숙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산부인과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들어갔습니다. 간호사에게 예약을 확인하며 며느리가 곧 올 거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와야 하는데요. 보호자만으로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간호사의 말에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는 수술이 안 된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환자를 데리고 와야 하는 건가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배우자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정숙은 계획이 틀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영을 강제로 데려올 방법도 없고 진수가 동의해줄 리도 만무했습니다. 한편 모텔에 머물고 있던 선영과 진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병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 어머니가 무슨 일을 저지르실까봐 무서워. 걱정하지 마, 여보. 우리가 없으면 어머니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오후 2시쯤 정숙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선영과 진수가 짐을 싸고 나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일이. 정숙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며느리를 설득해서 병원에 데려갈 생각이었는데
아예 집을 나가버리다니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정숙은 급하게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영의 전화도 마찬가지로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답답한 것들이야. 좋은 일 해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정숙은 혼자 집에서 화를 내며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은 틀어져 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진수가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당분간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진수야, 어디 있니? 얼른 집에 들어와라. 안 됩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계획하고 계신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정숙은 진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아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진수야, 내가 너희를 생각해서 하는 일이야. 왜 그걸 모르니? 어머니 생각이 틀렸어요. 그건 우리 아이예요. 어머니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 좋다. 그럼 너희 맘대로 해봐라.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정숙이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밤 선영과 진수는 좁은 모텔방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분간은 이곳에서 지내면서 새로운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어머니 때문에. 아니야, 여보.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선영은 배를 쓰다듬으며 뱃속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 아빠가 꼭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계획이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모텔에서 며칠을 보낸 후 선영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유산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중 지금까지 놓쳤던 부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보, 이거 좀 봐. 여기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어. 진수가 다가와 선영이 가리키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계약서 하단에 희미하게 인쇄된 문서 번호와 날짜가 있었습니다. 이 날짜, 작년이잖아. 그런데 왜 작년 날짜가 적혀 있지? 선영과 진수는 더욱 자세히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더욱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형식이나 용어들이 일반적인 의료 계약서와는 달랐습니다. 여보, 이거 혹시 다른 용도로 만들어진 문서를 재활용한 건 아닐까? 선영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계약서를 더 자세히 뜯어보니 원래는 다른 종류의 계약서였던 것 같았습니다. 유산 관련 내용들이 나중에 덧붙여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여보, 이거 완전 이상해. 어머니가 이런 복잡한 문서를 혼자 만들 수 있을까? 진수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컴퓨터나 문서 작성에 그리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런 정교한 계약서를 만들 능력이 있을까요? 혹시 누군가 도움을 받으신 건 아닐까? 그때 선영이 문서 뒷면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도장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힌 주소가 보였습니다. 여보, 이 주소. 우리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네. 선영과 진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 주소에 가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간판에는 법무법인 세비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어머니가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가? 두 사람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게 있어서 왔는데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저희가 이런 문서를 받았는데 혹시 여기서 작성된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선영이 유산 계약서를 보여주자 남성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뭔가를 알아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이거 박정숙 씨 관련 문서네요. 진수와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정숙이 이곳을 찾아왔었던 것입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를 아시나요? 네, 며칠 전에 오셨었죠. 급하게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남성의 설명을 들으니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정숙은 선영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곧바로 이곳을 찾아와 유산 계약서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박정숙 씨가 가져온 다른 서류들이 좀 특이했거든요. 다른 서류요? 네, 재개발 관련 보상금 서류들이었는데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잠깐 봤는데 위조된 것 같더라고요. 선영과 진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정숙이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말인가요? 혹시 그 서류들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 년 전 재개발 때 받은 보상금과 관련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금액이나 날짜가 조작된 흔적이 있었거든요. 남성의 말에 두 사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정숙이 재개발 보상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건가요? 박정숙 씨가 그 서류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뭔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산 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신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뭔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 보였어요. 계약서를 통해 뭔가를 해결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사무실에서 나온 후 선영과 진수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정숙의 유산 강요는 단순한 경제적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여보,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돼. 어머니가 왜 그렇게 급하게 우리 아이를 없애려고 했는지. 어머니가 재개발 보상금을 부정하게 받으셨다면 그게 드러날까봐 두려워하신 거겠지. 두 사람은 이제 더 큰 그림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범죄가 들통날 것을 두려워해서 손자까지 희생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실을 어머니께 말해야 할까? 우선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그리고 친척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 그때 선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숙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선영아, 너희 언제 집에 들어올 거니? 이제 그만 집에 와라. 정숙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을 깨닫고 초조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와 할 말이 있어요. 내일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영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숙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친척들한테 뭘 말하겠다는 거야? 어머니께서 그동안 하신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정숙은 불안해하며 방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설마 자신의 비밀이 들켜버린 건 아닐까요? 한편 선영과 진수는 내일 있을 가족 모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낼 때가 왔습니다. 정숙의 탐욕과 거짓말, 그리고 손자까지 희생시키려 했던 끔찍한 계획을 모두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여보, 내일은 정말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아. 그래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야. 더 이상 어머니의 거짓말에 속을 수는 없어. 두 사람은 뱃속 아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진수의 삼촌 댁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모임을 제안한 것은 선영이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궁금해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진수의 삼촌, 고모, 사촌들까지 총 10명 정도가 둘러앉았습니다. 정숙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초조해하고 있었는데 선영과 진수가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웠습니다. 혹시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는 건 아닐까요? 모두들 바쁜데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선영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궁금한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어머, 정말 축하해. 친척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정숙만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쁜 소식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선영이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친척들이 사진을 돌려보며 감탄하는 동안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기 우리 아기 첫 사진입니다. 정말 소중한 사진이죠. 그런데 이 사진 뒤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선영이 유산 계약서를 꺼내자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선영아? 삼촌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산 계약서입니다. 제가 아이를 지우면 보상금을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친척들의 얼굴이 놀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했을까요? 누가 이런 걸 만들었어? 고모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선영은 정숙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법무사무소에 가셔서 만드셨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정숙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정숙이가? 그럴 리가 없어. 정숙이가 왜 그런 일을? 친척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진수가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어머니, 계약서에 어머니 연락처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법무사무소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오셔서 의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아, 정말 내가 한 일이야? 삼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하지만 이유가 있었다고. 친척들이 술렁였습니다. 정말로 정숙이 며느리의 유산을 계획했다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길래 이런 끔찍한 일을. 돈이 없잖아. 우리 집 형편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워? 정숙이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돈이 없으면 다 같이 도우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아이까지 희생시키려고 해? 고모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때 선영이 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머니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법무사무소에서 확인한 바로는 어머니께서 몇 년 전 재개발 보상금을 부정하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순간 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부정하게? 그게 무슨 말이야? 서류를 위조해서 실제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우리 아이까지 희생시키려 하신 거예요. 정숙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정수가, 정말이야? 삼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가족이 잘 살았으면 해서, 가족이 잘 살자고 손자를 없애려고 했으면서 친척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사촌들도 모두 충격받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그때 정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숙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욕심이 날 망쳤어.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진수도 어머니의 모습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머니의 잘못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더는 우리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진수의 단호한 말에 정숙은 더욱 울부짖었습니다. 진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영은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안도감이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냈어. 이제 안전해. 진수가 선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선영과 진수를 응원했습니다. 선영아, 진수야, 우리가 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모두가 도와서 키우자. 따뜻한 격려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선영과 진수는 가족들의 사랑을 느끼며 감격했습니다. 며칠 후 선영과 진수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친척들의 도움으로 마련한 작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진수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예전처럼 간섭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선영은 새집 베란다에서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엄마 아빠가 꼭 행복하게 키워줄게. 할머니도 언젠가는 우리 아기를 사랑하게 되실 거야. 진수가 뒤에서 선영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고생 많았어, 여보. 이제 정말 우리만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자. 두 사람은 따뜻한 햇살 아래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겪었지만 그 끝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